안녕하세요. 작가 사공입니다. 박사과정, 석사과정 연구계획서 작성은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해보지도 않은 미래 연구 주제를 쓰라고 하니 깜깜할 따름이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 작성해보니 합격자들에 따라서 쓰는 방법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박사과정일 경우에 석사를 마쳤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연구계획서를 쓰는 게 좋겠고요. 석사 같은 경우는 연구계획서를 처음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논문을 작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게 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보통 교수님의 노비가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하는지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냈더라고요. 첫 번째는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전공 심화 학습 두 번째는 취업에 수월하기 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취업 실패 도피처로, 그리고 출신 학교 네임밸류, 적성에 맞는 전공. 제 생각에는 최근에 대학원 가는 이유는 네임밸류를 얻기 위해서고 이 네임밸류를 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연구계획서는 제가 2001년,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써봤습니다. 지도하고 코칭을 해보니까 계획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입시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입시에 통과하면 그 연구계획서에 맞춰서 입학한 후에 연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나름대로 연구 주제를 바꿔서 연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지고요. 제가 연구계획서는 석사나 박사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연간 한 600명 정도 전국의 대학원 그리고 대다수 학과, 로스쿨이나 심지어는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작성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 석사나 박사과정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를 끝없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학교의 장단점이나 특징, 그리고 국내 대학교는 물론 해외 대학교의 학업 계획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초점을 두는 연구 및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좀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계획서인데요. 대학원 진학의 첫 번째 관문, 이게 보통 서류 심사나 면접 전형을 거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 구술 시험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100% 모든 대학원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이 서류 심사 및 면접 전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유형이죠. 대학 및 대학 성적을 가지고 박사과정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에 들어가고요. 학업 및 연구 계획서, 이게 1차적으로 평가 기준입니다. 전공에 대한 지식 적성, 이거는 이제 부차적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예체능 계열의 경우 실기 시험을 병행한다는 것,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부분 석사 과정에 진학하시면 석사 과정에서 대부분 영어 원서를 가지고 아니면 외국 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영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 전형이나 서류 전형에서 많이 좀 핸디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경우는 영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입학을 원활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 구술 시험인데 이거는 전공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학문 적성, 전공에 대한 적성, 학문에 대한 성실성 이 부분이 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서류 심사고요. 이 서류 심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전문 작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연구 계획서, 학업 계획서입니다. 연구 계획서는 대체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은 연구 계획서를 기승전결로 작성해라, 연구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해라, 저렇게 작성해라, 연구 계획서에는 공식이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승전결로 논리정연하게 작성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정부는 아니죠. 마치 해보지도 않고 연구 계획서는 그냥 기승전결로 깔끔하게 아름답게 작성하면은 합격한다. 이렇게 광고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데서 좀 휘둘리지 말으셔야겠고요. 서류 전형 연구 계획서 작성 시 꼭 염두에 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은 늘 바뀌기 마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연구계획서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겠다. 이대로만 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계획서 자체도 입시라는 기준에 맞춰서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평가의 항목이기 때문에 입시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시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 후에 입시의 통과에 방점을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연구계획서를 가지고 논문을 쓸 게 아니고요. 연구계획서는 학업계획서를 가지고 신춘문예 소설에 나갈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입시용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입학을 하는 게 목적이죠. 10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80점이라는 커트라인에서 81점을 맞든 우리의 목표는 합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점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업계획서나 연구계획서를 쓰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꼭 여유있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연구계획에 맞춰서 입학 후에 연구사항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계획서 나 이렇게 썼다고 입학 후에도 난 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포괄적으로밖에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작성 공식, 스킬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찾아오면 여러 가지 확인 안 되는 기술들, 이런 건 저렇게 써야 된다. 어떤 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공식들이 다 나와 있는 거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그때그때 입시 기준이 달라지고 또 입시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평가 기준도 달라지게 되므로 이런 작성 공식이나 스킬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학업계획서의 미시적인 작성 방법 테크닉보다 연구 과정, 논문에 초점 맞춰서 어떻게 연구할지, 연구 주제, 내가 입학 후에 어떻게 시간을 내고 어떤 연구 방식을 거쳐서 어떤 연구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란지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승전결에 따라라, 무슨 초두 효과를 노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어, 루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학습은 단순하게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고 그대로 써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론과 연구 내용을 토대로 지원자만의 관점과 안목을 가진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학원 입장에서 보면 입학생이 독창적으로 연구해서 석사 논문을 기존 내용과 다른 차별화된 산출물로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끝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학원생을 뽑게 됩니다. 물론 대학원생이 되고 나서 대학원생은 교수의 노비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는 8만 장 분량의 문서를 스캔 지시해서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제식 수업, 그러니까 도제식 학습이 대학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교수 밑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해주면서 대학원생들은 교수님의 연구 방식들에 대해서 배우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대학원 입학 후에,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만두지 마시고, 충분히 노예가 될 자신을 가지고, 노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우선 대학원을 선택하셨다면 입학을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원 입학이 중요한 이유, 대학원 진학의 이유는 원하는 직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전공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취업에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 실패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출신 학교의 네임밸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 경험상 볼 때는 출신 학교의 네임밸류가 필요해서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공을 심화해서 학업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취업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 네임밸류를 가지고 취업하려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될 때 반드시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대학원 학업계획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80점을 기준으로 커트라인 쳐지면 81점을 맞든 82점을 맞든 이 커트라인을 넘는 것이 목적이지, 무조건 100점 만점을 받아서 나는 학업계획서의 마스터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업계획서, 대학원 연구계획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작가사공 홈페이지에서 기재된 연락처에서 연락을 주십시오. 카톡 상담,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상담, 이메일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작가사공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작성하는 연구계획서, 학업계획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계획서, 작가가 직접 쓰는 방식으로 2009년 그리고 2001년부터 시작된 많은 데이터들 누적돼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누적된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의 학업계획서를 입시에 가장 걸맞는 형태로 변경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학업계획서를 원하신다면 작가사공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문의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